자, 먹금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재가 같은 부재이기 때문에 면을 같은 면끼리 이렇게 맞추는 게 결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가운데 걸 기둥으로 하고요. 이쪽 오른쪽 거를 세목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건데 같은 면과 같은 면을 일단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얘가 1번, 얘가 1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시 원위치를 놓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왼쪽 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놓고 이쪽 면을 돌려서 놓고 얘가 2번, 얘가 2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각제를 뽑았지만 얘 사이즈하고 얘 사이즈하고도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면에 대고 이 부재를 대고 그다음에 먹금을 거야지만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끼리 이렇게 1차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샘플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바들장이 됩니다. 바들장이 되고 하나는 어플장이 되는데 이렇게 어플장이 되는데 1번이 들어가는 게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바들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나중에 위에서 이렇게 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요 반턱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 반턱이. 어디가 어떤 게 바들장이고 어떤 게 어플장인지 서로 1, 2번은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은 자, 1번은 먼저 들어가니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위쪽으로 반턱이 위쪽으로 뚫려야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그래서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2번은 반대로 어플장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려야 반턱이 1번과 2번이 서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헷갈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표시를 양쪽 두 개를 헷갈리기 전에 표시를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기둥과 이제 1번 세목을 먼저 돌아와서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이걸로 1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설명했듯이 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목에 턱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 턱이 이 큰 기둥의 작은 기둥을 잡고 또 서로 그 기둥과 또 세목이 서로 잡고 해서 튼튼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턱은 지금 임의로 한 선을 먼저 기준선을 긋고 거기에 맞춰서 기둥의 폭을 기준선을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이제 먹금을 본격적으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쪽 면에다가 기준선을 그어주는 거죠. 네, 기준선을요. 이렇게 그어주고 돌려서 자, 1번 면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1번 면이. 그럼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가능하면 그 해당 면을 뒤집어서 갖다 대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먹금선이 살짝 요거는 지금 보이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요거는 먹금선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밀면 이제 보일랑 말랑이 되죠. 보일랑 말랑은 톱질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가공하면 약간 헐겁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살짝 더 들어가게 조금 더 밀어서 선이 살짝 가리는 순간 요 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 순간을. 예. 그래서 다시 요건 보이는 거고요. 완전히 보이는 거고 이렇게 밀고 가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밀고 가면 지금은 지금 보일랑 말랑하는 순간입니다. 보일랑 말랑. 예, 보일랑 말랑하는 순간이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밀어서 딱 가리는 순간 이렇게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 가리는 순간 요 순간 딱 맞춰서 띄고 먹금칼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번의 기준면이
잡혔습니다. 1번의 기준면이. 예, 기둥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 기준면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에 한쪽 면에 기준선이 잡히면 반대쪽에 여기를 그렸으면 이 반대쪽에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돌려가면서 그려야 되는데 얘를 저쪽으로 넘어갈 때 해야 될 게 턱을 그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턱을. 네. 턱을 그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턱은 보통 부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같이 정각지 할 때는 4분의 1 정도만 턱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는 한 4분의 1을 남기고요. 4분의 2는 남기고 그 다음에 이 턱은 4분의 1 정도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이지만 얘가 한 32mm 각재니까 한 4등분 한다면 8mm 정도 되게 이렇게 그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면서. 네, 턱을 이렇게 그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또 돌려서 반대쪽에도 다 그려주고요. 반대쪽은 쭉 그리면 되겠죠. 그냥 쭉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쪽 여기는 턱을 그려줘야 되니까 한 8mm 이렇게 해갖고 한 바퀴 뺑글 돌리면서 기준선을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턱, 여기는 면, 여기는 턱.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는 거죠. 기준선이 잡혀 있으니까 기준선에서 넘어가면서 자, 여기서 턱을 그려주고요. 이쪽도 걸어서 갖다 대고 턱을 그려주고요. 반대쪽은 면이니까 그냥 전체를 다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쪽은 턱 두 군데 그 다음에 면, 턱 두 군데 면 이렇게 해서 뺑글 돌아가면서 먹금선은 다 걷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 1번 세목을 지금 만들었는데 2번 세목을 갖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반복해서. 자, 2번 기둥 그 다음에 2번 세목입니다. 예, 두 개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다 먼저 기준선을 하나 잡아줍니다. 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기준선 하나 그려주고요. 이 기준선에 맞춰야 되는데 기둥 2번을 그대로 돌려서 해당되는 들어가는 부분에 맞춰서 밀고 오는 거죠. 자, 먹금칼을 이렇게 해서 더 잘 보이게 자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이는 겁니다. 요거다 조금 더 하면 이제 보일랑 말랑, 예, 보일랑 말랑 하는 거고요. 톱질할 때 쓰는 거. 요거보다 조금,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지금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많이 넘어가 버리면 이 기둥이 이 쇠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예.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리는 순간을 딱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살짝 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리는 순간 지금. 이렇게 해서 띄고. 다시 조금 움직였네요. 제 손이. 요거는 보이는 상태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밀어서 살짝 밀어서 가리는 순간 이렇게 조금만 더 밀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살짝 가렸죠. 예. 요런 순간에 띄고 그리는 거죠. 이렇게 먹금칼을 그렸으면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는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고 반대쪽도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고요. 반대면은 그대로 그냥 전체 면이니까 다 그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됐고요. 또 두 번째 기준면도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걸고 갖다 대고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고요. 반대쪽도 걸고 갖다 대고 그려주고요. 턱만 그려주고요. 굳이 다 안 그려도 됩니다. 턱
턱 있는 부분은 반대쪽도 걸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그려줘서 완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세목과 2번 세목의 기준선, 기둥이 들어가는 기준선은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턱도 될 부분의 기준선은 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어서 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턱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 기둥하고 세목과 다 정각제라면 이 턱의 사이즈는 4등분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4등분.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지금 재보면 약 32mm입니다. 32mm. 32mm니까 여기에서 4등분 하면 8mm씩. 그래서 그 무게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약간 넘네요. 그 무게 갖다 댈 때도 칼금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뒤에서 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갔네. 아이고, 조금 넓었네. 예, 8mm가 맞춰지면 고정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8mm. 자, 8mm로 이제 턱을 만듭니다. 턱을. 자, 턱은 그 무게를 이용해서 그대로 돌려가면서 요 네 군데 똑같이 다 그려줍니다. 그냥 이렇게 그려주고요. 돌려서 그려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고. 그래야지 같은 사이즈로 가공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다른 세목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돌려서 또 그려주고. 그러면 얘는 샘플 요거와 같이,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양쪽 사이드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없는 걸로. 이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여기서 자꾸 헷갈리거든요. 이 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턱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없어지고 요것만 남는데 사람들이 세목하고 그 기둥하고 계산을 할 때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 전체를 계산을 해갖고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다른 세목도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기둥과 세목이 결구되는 그 위치에 맞게 목금선은 정확히 다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1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목과 세목의 반턱을 가공해야 됩니다. 반턱. 여기와 여기 세목과 세목의 반턱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반턱은 바로 이제 어플장하고 바들장 요걸 가공을 해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이 먼저 들어가니까 얘가 바들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때 위쪽으로 이렇게 파인다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나중에 이렇게 끼워 넣으니까 위에서 어플장. 그래서 반턱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겠죠. 1번이 먼저 들어가고 2번이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교차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턱과 아래 반턱이 정확히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사이즈만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 사이즈만큼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즈만큼 일로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서로 반턱이. 그래서 이 반턱을 정확한 위치를 가운데를 잡아서 요 사이즈만큼 그려줘야 되는데 요 그려주는 센터를 잡고 그려주는 게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식은 사실은 그냥 대고 그리면 맞습니다. 이게 정 사이즈일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얘가 일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죠? 얘가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같이 이렇게 딱 맞춰 놓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예, 잠깐만 돌리면 예, 돌려서 정확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얘하고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정각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세목과 기둥과 모든 게 다 정각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먼저 맞춘 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표시만 같은 목끈칼로 같이 찍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얘가 일로 들어갈 거니까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서로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이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세목과 세목이 사이즈가 다르거나 또 기둥과 이 세목과 사이즈가 다르면 이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계산을 해서 치수를 맞게 여기다 그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자, 요거는 아까 표시한 거 이렇게 일단 놓고요. 얘는 제껴놓고 여기다가 그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에서 센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전체 요 사이즈, 기둥이 들어오는 요 사이즈 센터를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자로 재보면 32mm가 되겠죠. 기둥이 아까 32mm였으니까 32mm거든요. 지금 정확히 자로 이렇게 보면 32mm입니다. 32mm면 32mm의 반이 16mm가 되겠죠. 16mm. 그러면 자를 대고요. 16을 체크를 하는 거죠. 16을 이렇게. 자, 먹근칼에 딱 맞췄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를 대보면 16mm가 조금 이쪽으로 가야 16mm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16mm가 됩니다.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16mm가 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먹근칼로 표시를 해놓고요. 예, 16mm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6mm를 지금 체크를 했는데 이쪽 반대쪽도 16mm가 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고 돌려서 다시 찍어놨던 데다가 먹근칼을 대고 그 다음에 직각제를 댄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다시 16mm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16mm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거든요.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러면 기둥을 낄 때 그만큼 편차 때문에 기둥하고 세목과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차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차를 수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쪽이 넓으니까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먹근칼을 걸고요. 칼을 대고 먹근칼을 걸고 그 다음에 직각제를 갖다 댄 다음에 반대쪽으로 살짝 밉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태에서 좀 심하게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면 이만큼 차이가 나죠.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약간의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때 약간의 편차 있는 만큼 그 반 정도 생각해서 살짝 밉니다. 살짝 밀고 위쪽에다 다시 한번 표시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를 맞춰 보는 거죠. 맞나? 이렇게 보면 자, 16이 보시다시피 16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그죠? 네, 16이 조금 넘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겠죠. 새로운 기준이. 여기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걸고 갖다 대고 여기도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자, 16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똑같죠, 지금. 예.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예. 요게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반대쪽 세목 요 사이즈가 몇 밀리냐면 16mm 16mm 정도 돼요. 16mm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8mm씩 그려주는 거죠. 8mm씩. 8mm 이렇게 대고 요 기준선에 또 딱 대고요. 이렇게 8mm 지금 맞죠? 8mm 대고 이렇게 먹금칼로 그려주고요. 옆에다가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먹금칼에다 기준선에다가 좌하고 직각자를 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8mm인지. 자, 8mm 맞죠? 네. 맞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그려주면 이제 요 두 개가 기준이 된 거죠. 요 두 개가. 요 선하고 요 선이 기준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 요거를 여기다 맞춰보는 거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대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화면이 약간 틀어 보여야 되겠네요. 자, 다시 화면 틀어서 제가 정확히 한번 대볼게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딱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또 하나의 방식인데 얘하고 아까 때 맨 처음에 그렸던 기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준이 여기 있네요. 요게 그냥 부재를 갖다 대고 그린 기준선이고요. 요건 새로 계산을 해서 그린 기준선이고요. 두 개를 한번 대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재가 기둥하고 세목하고 모든 사이즈가 정각제로 똑같다면 그냥 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바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요. 찍어서 완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둥과 세목이 사이즈가 각 다르고 또 기둥과 기둥끼리도 사이즈가 다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천상 서로 반대쪽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그 사이즈를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되는 사이즈만큼 체크를 해서 가공해야지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준선이 얘도 잡히고 얘도 잡혔는데 기준선에 맞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잡힌 기준선이죠. 자, 먹금칼을 대고 그대로 긋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턱이니까 이 부재의 반만 내려가면 됩니다. 반만 이렇게. 이쪽도 반턱이니까 위에 기준선에서 아래로 반만. 네, 반대쪽도 기준선 잡은 거에서 반만, 기준선 잡고 그 다음에 반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까 때 얘는 그냥 대구 그린 거죠. 대구 그린 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여기서 걸고 거준 다음에 아래로 반만 내려가는 걸로 하고 여기 또 기준선 잡은 거 여기 있으니까 위에 거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부재의 반턱 가공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요. 요거를 요 반턱 여기는 표시를 안 했네요 아직. 예, 위에서 아래까지 반턱 내려오는 것까지는 다 그렸는데 여기서 반을 또 체크를 해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각제니까 똑같이 32mm고요. 32mm의 반이니까 16mm. 16mm 그 무게로 체크를 해서 16mm 체크를 한 다음에 16mm가 맞고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얘도 똑같이 그려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묶으면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없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쇠목은 묶음을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둥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자 1번 쇠목이 이렇게 있고요. 1번 기둥의 1번 면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는데 요 깊이 들어가는 깊이는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른데 보통은 그냥 얘하고 면하고 맞춘다면 한 1mm 정도만 나오게 요 절단면이 한 1mm 정도만 나오게 하고요. 이 기둥이 위에 상판 뚫고 나와서 이 쇠목을 뚫고 나와서 상판에 박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뭐 10mm가 됐든 20mm가 됐든 더 올라와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 1mm만 올라와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이제 1mm만 올라오긴 했는데 기준 잡는 거는 이 쇠목의 사이즈에서 약간만 여유 있게 뭐 한 1m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잡습니다. 기준을 목금칼이 쓱 들어갈 정도로 기준을 잡고요. 이렇게 잡아서 얘를 그대로 1번 기둥 요 해당 면에다가 그려줍니다. 이렇게 요까지 들어온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옆으로 돌려놓고 한번 그려볼까요? 잘 보이게. 자, 여기도 이렇게 목금칼로 그려주는 거죠.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죠. 네 면을 그려야 되겠죠. 이제 요까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만 더 그릴게요. 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기둥에는 작은 기둥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기둥의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 작은 기둥의 사이즈는 요거를 뺀 그러니까 쇠목에 요거를 뺀 사이즈 얘가 절로 들어간 나머지가 되겠죠.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한다면 이 전체 사이즈 32mm에서 쇠목이 들어오는 사이즈 16을 빼면 32에서 16을 빼면은 16이 되고요. 그죠? 16이 되고요. 16의 반, 그러니까 쇠목이 들어오는 요 16mm를 뺀 나머지 반이 양쪽 사이드의 반이니까 8mm 해갖고 그리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각제이기 때문에 아까 8mm 그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게. 그 무게를 여기 그린 게 있죠. 쇠목에다 그린 거. 얘가 지금 8mm거든요. 그러니까 이 8mm 맞춰놓은 그 무게로 기둥도 똑같이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쪽도 돌려서 몸을 조금 틀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도 해야 되겠죠. 머리도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 그리고 머리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다 그렸는데 결국 요 기둥 뺀 나머지 얘를 없애면 기둥도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를 없애면 이렇게 없애면요. 요 네 기둥 빼놓고 여기를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기둥은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각의 맞춤에 세목과 기둥에 먹금선 긋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